복도 끝에서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장은실 여사의 손에는 68년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드러진 핏줄, 굵은 마디, 주름이 깊게 패인 손끝은 그녀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은 언제나 따뜻했고 무엇보다 정밀했습니다. 장 여사의 손은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축적된 삶의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통로였죠. 그녀는 매일같이 객실 문손잡이를 닫고 화장실 타일을 반짝이게 닦으며 침대 시트를 매끈하게 정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특별한 날에는 그 손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 여사님. 복도를 지나던 젊은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남짓 된 22살의 신입사원 한지우는 처음엔 장 여사를 그저 오래 근무한 청소부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세 그녀가 이 호텔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님이 실수로 고급 반지를 하수구에 빠뜨렸을 때 장 여사는 말없이 정확히 그 지점을 열고 찾아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잃어버린 인형이나 장난감도 그녀는 기막히게 기억해냈고 외국인 손님이 좋아하는 차 종류와 객실의 온도 취향까지 맞춰주는 배려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전설이었죠. 장 여사는 미소 지으며 눈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호텔 생활만 19년째인 그녀는 이 공간의 구석구석을 집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요. 어느 복도의 바닥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객실의 수압이 약한지, 어떤 방의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드는지까지 그녀는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38층이 난리라던데요? 영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셨대요? 한지우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미 호텔 전체에는 그 외국 귀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호텔 방침상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고급 스위트룸이 예약되고 보안 인력이 배치된 걸 보면 꽤 특별한 인물이 분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사절단장이래. 2308호 스위트룸에 계신다더라. 옆을 지나던 또 다른 청소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50대 중반으로 장 여사의 가장 오랜 동료이자 정보통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호텔 직원들은 종종 중요한 사안을 미리 파악하곤 했죠. 장 여사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해도 그녀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늘도 수건을 교체하고 침대를 정돈하고 욕실을 청소하는 일은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녀에게 있어 모든 손님은 평등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혹은 평범한 가족 여행객이든 장 여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스러운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신경 좀 쓰라던데요. 박 지배인님이 아침부터 38층을 3번이나 돌았다니까요. 김미경 씨가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 지배인이 직접 점검에 나섰다는 건 그 손님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일이었죠. 장은실 여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에게는 매일이 최선을 다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다가 문득 왼쪽 손목 안쪽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점 3개가 모여 있었죠. 평범한 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비밀스러운 표식이었습니다. 맥침. 단순한 침술이 아니라 인체의 흐름을 읽고 바로잡는 고대 한의학의 정수. 장 여사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도 그 기술을 잊지 않으려 애썼고 어린 은실에게 몰래 전수했습니다. 이 손끝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 할머니의 그 말을 장 여사는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전통 의술이 미신 취급받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점점 감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청소부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녀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게 될지.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한 사람의 생명은 물론 어쩌면 국가의 위상까지 구하게 될지. 2308호 스위트룸 앞. 평소와 달리 호텔 직원 3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이호철 대리,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한 중간 관리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VIP 응급의료팀, 곧 도착 예정입니다. 이 대리의 목소리엔 안도감과 긴장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응급팀은 유명 인사들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되는 전문 의료진으로 보통은 출동이 빠르기로 유명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도착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복도를 지나던 장은실 여사는 그 낌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이 고요한 스위트룸 앞에서 이런 긴장감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평소 같으면 객실 청소는 정오 이후에 허가되는데 지금은 아침 9시 반.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은실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문과 엘리베이터 사이를 계속 오갔고 귀는 무전기에서 나오는 잡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장 여사님,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대리는 그녀를 알아보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실 여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Please, hurry. His condition is getting worse. 곧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반쯤 비워진 유리컵이 들려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언제 도착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했지만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머문 지 오래된 외국인이거나 정식으로 배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밀리 씨, 이 대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그 이름과 태도에서 장 여사는 그녀가 분명 영국 귀빈의 비서나 측근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은실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상황, 떨리는 손, 급박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처음엔 에밀리도 그녀를 그냥 청소부로만 보았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임원 경께서 아침부터 복통을 호소하더니 지금은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의식도 흐려지고 있고요. 사이먼 그레이경. 장 여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영국 외교부 아시아 정책 사절단장. 오늘 오후 한국 정부와의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귀빈. 이 일이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외교적 긴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은실 여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했지만 곧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통을 호소했어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30분 전부터는 식은땀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장은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수십 가지의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죠. 급성 맹장염, 담낭염, 식중독, 위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3명의 정장 차림의 의료진이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모두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표정엔 분명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무심히 지나가며 에밀리의 안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다시 닫혔고 복도엔 긴장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보다가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자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복통이 아닐 수 있어.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의료진 중 한 명이 얼굴을 잔뜩 굳힌 채 뛰쳐나왔습니다. 약물에 반응이 없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병원으로 이송된다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현도 지배인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48세의 그는 더 스카이 호텔의 총괄 지배인으로 외국 귀빈 응대에 있어선 실수 없는 완벽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에 의료진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나가면 언론 노출 위험이 큽니다. 외부 이송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박 지배인의 말에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우선해야 하지만 외교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에밀리의 절박한 외침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장은실 여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삼각형 모양의 점 3개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그녀의 할머니가 말했었죠. 이 손끝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 장은실 여사는 그 말을 믿었고 지금이야말로 그 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2308호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혹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장은실 여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모두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그저 묵묵히 일하던 청소부였던 그녀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죄송하지만 지금은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에밀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엔 당혹감과 황당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장 여사가 굳이 더 말을 잇지 않으려던 순간 방 안에서 약해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을 들여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분명 사이먼 그레이 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환자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은실 여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308호 스위트룸은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채 누운 사이먼 그레이 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오른손은 복부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장 여사를 바라보며 의아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응급처치를 모두 시도해 본 상태였기에 그녀를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말없이 사이먼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맥을 짚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그녀의 손끝은 곧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맥이 일정하지 않았고 불규칙한 박동 속에서 위기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위장 문제가 아닙니다.
심포맥이 느껴지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의료진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심포맥이요? 의사의 표정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맥의 개념이었기에 당연한 반응이었죠. 장은실 여사는 답 대신 사이먼의 반대 손목, 그리고 목 부근의 맥까지 차례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어요. 한의학에서 심포맥은 심장 기능의 불균형이나 기혈순환의 장애를 의미하는 맥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복통이 아닌 심장의 에너지 흐름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아시죠?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장 여사가 의사들도 감지하지 못한 진단을 맥으로 알아낸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이런 걸 봐왔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담담히 대답하며 허리춤에서 낡은 가죽 침통을 꺼냈습니다. 침통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밴 고풍스러운 물건이었고 안에는 다양한 길이의 침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대대로 전수된 유산이었죠. 혹시 농담이신가요? 에밀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박현도 지배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장 여사님, 지금 이러다 문제 생기면 호텔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발. 박 지배인의 목소리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외교 인사가 호텔 내에서 건강을 잃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전통 의술을 쓰겠다고 하니 위험 부담은 더욱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이먼 그레이 경이 또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침통에서 금빛이 살짝 도는 가느다란 침 3개를 신중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환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물러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사이먼의 복부 위에 손을 얹고 가볍게 눌러보며 경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레이더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이내 3군데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침이 복부의 중심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침은 왼쪽 아랫배 쪽에, 세 번째 침은 오른 손목에 맥이 뛰는 자리 옆에. 그녀의 동작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섬세했으며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때 사이먼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을 풀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죠. 장은실 여사의 3번째 침이 사이먼 그레이 경의 손목 옆 정확한 자리에 놓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료진조차도 침을 삼킨 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장은실 여사는 마지막으로 사이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깊고 단단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사이먼의 차가운 피부 위로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고 에밀리는 조마조마한 얼굴로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현도 지배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았고 의료진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났을 무렵 사이먼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쁘던 숨이 안정되었고 그의 이마에서 흐르던 식은땀도 멈췄습니다. 얼굴빛은 점차 혈색을 되찾았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의 표정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맥이 돌아왔어. 이게 정말 된 거야? 에밀리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서둘러 사이먼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놀랍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들이 시도하지 못한 무언가를 눈앞에서 본 당혹스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별다른 말 없이 수건으로 사이먼의 이마를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30분만 푹 쉬시면 됩니다. 맥은 돌아왔고 심장의 기운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침착했고 과장 하나 없이 담백했습니다. 마치 청소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이 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10분쯤 더 지나자 사이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직은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또렷했고 말도 분명했습니다. 복부를 만지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의 모습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셔서 호텔 직원분이 도와주셨어요. 침술로요. 에밀리가 감격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이먼의 시선이 장은실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감사와 경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이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장 여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방법으로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전통을 지켜온 자의 조용한 자부심과 겸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무슨 기적이 아닌 자신의 사명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제야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료진은 긴장을 풀었고 박현도 지배인은 그제야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은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가까이 다가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탄과 함께 조금의 미안함도 비쳤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그저 묵묵한 청소부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죠. 하지만 장 여사는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녀는 침통을 조심스럽게 다시 허리춤에 넣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조용히 뒤를 돌아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일은 매일같이 침대 시트를 정돈하는 일처럼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이먼이 약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성함이 장은실 여사는 돌아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은실입니다. 호텔 청소부죠.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단정하고 조용했으며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고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평범한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구원. 그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이 시대가 잊고 있었던 어떤 지혜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호텔 최상층 사장실에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현도 지배인을 비롯해 호텔 의료팀장 사이먼 그레이경 그리고 에밀리까지 참석한 자리였죠. 넓은 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이먼 경, 저희 호텔에서 이런 불편을 겪으시다니. 박 지배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사이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이미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 입은 채로 오후 회담에 나설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보다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분,
장은실 씨라고 하셨죠? 그분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세요. 오늘 한국의 한 여성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지배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장은실 여사는 저희 호텔에서 19년간 근무하신 분입니다. 다만 저희도 그분이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부끄러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호텔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던 그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보석 하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삶이었죠. 에밀리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침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분하면서도 확신의 찬 손길,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기적이었죠. 사이먼은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작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 있었죠. 그 작은 점 하나가 그의 생명을 이어준 증표이자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 안에 세상을 바꿀 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가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호텔 내부 매뉴얼도 조금 수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험 많은 어르신은 호텔의 자산이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손끝의 기술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죠. 그 시각 장은실 여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38층 복도를 걸레와 수건을 들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표정, 똑같은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까지 섞인 눈빛이 그녀를 따라왔지만 은실 여사는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로 인사할 뿐이었죠. 그때 2308호의 문이 열리고 사이먼 그레이 경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완연히 회복된 모습이었고 그의 얼굴엔 밝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은실 씨, 그의 부름에 은실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이 잠시 스쳤지만 곧 평온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오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의 말은 마치 감기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처럼 담백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기적이든 무엇이든 그녀에게는 그저 도와야 했던 순간이었을 뿐이었죠. 덕분에 오늘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먼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실 여사가 망설이며 손을 내밀자 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 손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외교 회담까지도요. 당신 덕분에 잘 해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은실 여사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의 무게와 그것을 묵묵히 지켜온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장은실 여사는 다시 평소처럼 걸레를 쥐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휴게실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 있었던 한영 고위급 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를 보도하고 있었죠. 영국 대표단장 사이먼 그레이 경은 오전 건강 이상으로 참석이 불투명했으나 회복 후 정상적으로 회담에 참여해 양국 간의 중대한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카메라가 사이먼을 비출 때 그의 오른 손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장은실 여사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나왔지? VIP 의료팀이 해결했겠지. 그 사람들 대단하잖아. 동료들의 대화가 오갔지만 장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조용히 컵을 씻고 다시 복도로 향했죠. 그녀의 손은 또다시 수건을 들고 객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